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 오징어 게임을 찾아내기 위해 한국 프로그램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등의 OTT 플랫폼 기업들이 각자 한국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의 드라마, 영화, K-팝 스타들의 다큐 등 수많은 콘텐츠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면서 한국의 콘텐츠들은 글로벌 시장 장악 경쟁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이죠. 여기서 또 한 번 그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음악 다음이 영화, 영화 다음이 드라마, 그리고 최종 단계는 예능.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중문화가 침투되는 순서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음악이나 영화에 비해 드라마나 예능에서는 문화적 차이점이 크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대상이 되는 나라의 문화 수용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음악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 다음으로는 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봤지만 미드는 영화만큼 대세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우리 중에 미국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챙겨보는 시청자들은 아직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라는 순서대로 진행된 한류가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예능. 와,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 예능에까지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아시겠지만 아시아 전역에 러닝맨을 비롯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웬만한 K-팝 스타들만큼이나 러닝맨 출연진들의 인기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조짐인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넷플릭스 솔로지옥입니다. 이미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탑 10까지 올라버린 상황입니다. 영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지 NME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TV 프로그램 탑 10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해당 순위에 오른 대한민국 최초의 리얼리티 시리즈가 되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상세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인도에서 사랑을 찾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12명의 싱글 남녀가 출연하여 커플이 되면 무인도를 탈출하고 파라다이스로 보내져 호화 호텔에서 즐기는 포맷으로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시리즈가 현재도 방영 중에 있으며, 마지막 2개의 에피소드가 1월 8일 토요일에 공개된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넥스트샤크는 솔로지옥이 전세계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한국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갯마을 차차차, 지옥, 고요의 바다의 뒤를 잇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순위는 물론이고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최정상권에 올라있는 솔로지옥에 대해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프로그램 출연진들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을 보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솔로지옥은 특별히 혁신적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이와 유사한 컨셉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대단한 것일 수도 있죠. 똑같은 것을 해도 한국이 하면 더 재밌다는 것이니까요. 영국의 인디펜던트 역시 지금 한국의 솔로지옥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면서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 왔고 여러 작품들이 결합이 된 것 같다면서도 그 인기가 상당하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허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글로벌 탑 10에 들 정도로 이 솔로지옥이 인기를 끄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누가 뭐래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한국 남녀들의 미모에 대한 평가는 아시아에서는 익히 유명하고, 한국의 패션, 뷰티, 유행은 전 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에 있기에 그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으며, 이제 아시아를 넘어 타 지역에까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관심이 증폭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전에도 넷플릭스를 통하여 기존 국내 방송국들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방송인 백종원의 요리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솔로지옥의 경우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 솔로지옥의 인기와는 별도로 바이스톰 기준에서 큰 인기를 얻었으면 하는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양대 예능 PD 중 한 명인 김태호 PD 사단과 비와 노홍철의 출연진이 함께하는 먹보와 털보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늘 응원하지만 특히나 이 프로그램의 흥행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단순히 한류 콘텐츠의 흥행 가치 여부를 넘어 반드시 더 많은 세계인들이 봤으면 하는 포맷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먹보와 털보에 대해 소개하면서 K-팝 스타 B와
방송인 노홍철이 오토바이를 타고 한국 전역의 음식과 풍경을 맛보는 여행 과정을 담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스튜디오형 예능이나 특정 설정을 통한 예능이 아닌 이전에 세계에 덜 알려진 대한민국의 화려한 음식들과 식문화, 그리고 세계적 관광지로 이미 알려지고 있는 서울을 넘어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기에 한식에 대한 관심과 한국 관광에 대한 열망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곧바로 우리 식품 및 소비재 기업들과 팬데믹으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관광업 종사자분들에게 팬데믹 종식 이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니케이 아시아는 뜨거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의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인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식품 기업들과 레스토랑 체인들이 한국의 드라마, 영화 및 대중음악에 급증하는 인기를 활용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고 있다는 기사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한국 음식이 노출되면서 그 인기를 만끽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판은 영화 기생충을 통하여 한국 기업 농심의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혼용한 음식인 짜파구리죠. 이 상품은 실제 결합된 상품이 출시되어 전 세계 20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 대형마트, 월마트와 크로거의 진열대에도 등장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히트를 쳤다면서, 이는 농심이 유튜브를 통해 레시피 영상을 올리고 기생충이 상영되는 영화관에서 라면을 나눠주는 마케팅을 펼친 부분도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라면의 경우 2020년 북미에서만 2억 9,100만 달러, 중국에서 3억 1,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 역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노출된 그들의 브랜드를 활용해 이런 한류를 마케팅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 외 17개국 193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2020년 국내 식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한식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지역들이 많지만 이제 그 지역들의 강력한 부스터가 걸리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의 블룸버그 또한 BTS와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 제품 붐이 일어나고 있다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성공을 기반으로 한국 제품들이 팔리고 있으며, 라면부터 BTS의 정수기까지 한류가 한국 브랜드를 주류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인기는 소비자들을 한국의 문화와 요리로 유인한다는 기사는 만두부터 정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CJ 제일제당 비비고 만두 브랜드의 경우 오랫동안 서구권에서 사랑받아온 중국식 만두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3분기 아시아와 유럽 매출은 19%, 미국에서의 매출은 8% 급증했다는데요. 현재 세계 각국에 한식 전문 레스토랑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심지어 그 레스토랑이 한국 교민들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직접 한식 매장을 여는 경우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그리고 한국 식품 관련 코너를 따로 두는 현지 식품 매장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식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맛볼 수 있지만, 이제는 한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김치라고 하는 대표적 우리 음식만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국의 인스턴트 음식부터 고차원의 한식까지 전부 섭렵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회복이 시급한 산업 중 하나는 바로 요식업, 숙박업 등을 아우르는 관광 산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노출하는 다양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통해 너 아직도 한국 안 가봤어? 라는 게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되어 음식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과 해당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